안녕하십니까. 챕터 9 튜플과 딕셔너리 실전 예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과 딕셔너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리스트와 같은 컨테이너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묶어서 관리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자료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는 배열과 비슷하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튜플은 데이터가 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인덱스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라면 한번 정해진 값은 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값을 저장할 때 인덱스를 따져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키 밸류로 키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 또 다른 키에 대한 또 어떠한 값으로 키 밸류로 관리되어지는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스트와 관련된 예제 몇 가지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튜플과 딕셔너리에 관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시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7문제가 있는데요. 이 7문제에 대한 정답도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 해당 문제에 대한 배점, 점수가 얼마만큼 배점이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 어떠한 특별한 관리자의 권한이나 이런 거 없이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튜플로 저장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회원 가입 프로그램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는 유니크한 값이죠. 뭐 중복된 값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 키 밸류로 묶어서 컨테이너 자료형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시험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편집키를 먼저 좀 꺼내 보고요. 자, 문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7문제입니다. 그래서 7문제에 해당하는 튜플을 만들 텐데요. 튜플을 만들 때 문제만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정답과 그 문제에 할당되어 있는 점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는 퀴즈라고 할게요. 변수는 퀴즈라고 정해졌고요.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자, 소괄호 안에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데 그 데이터 타입은 뭐 정수여도 되고 실수여도 되고 문자열여도 되고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해봤던 리스트 같은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리스트로 만드는 이유는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쌍을 좀 묶어서 서로 그룹으로 묶어서 저장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인덱스에 0에 해당되는 인덱스 거기에는 문제를 이렇게 담아 주겠고요. 자, 콤마 9번자로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곳에는 정답을 다음에 인덱스 2에 해당되는 곳에는 스코어 점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편하겠죠. 자, 또 하나 문제가 뭐 7문제였네요. 꽤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뭐 이렇게 해서 5 나누기 2의 목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2인가요? 2고 5점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10 빼기 2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다음에 8 정답 점수는 3점입니다. 자, 튜플 안에 리스트가 데이터 아이템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2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죠. 곱하기 이걸 x로 할까요? 곱하기 2. 네. 그 다음에 200 정답. 그 다음에 점수는 5점. 1 빼기 10 나누기 4의 나머지. 자, 답은 마이너스 1, 점수는 5점. 저장을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챕터 9니까 9-01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4제곱 답은 16이고 3점. 4 나누기 2 점수는 2점 3점. 네, 이렇게 해서 투플을 만들면 되겠고요. 투플을 만들고 나면 이제 투플의 아이템이 문제의 개수겠죠,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10 빼기 10의 2제곱 곱하기 2. 자, 넷, 그 다음에 1 빼기 10 나누기 4. 네. 여기 못하네요.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네, 여기 가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나누기 연산을 먼저 하고 1에서 그 나눈 값을 나눗셈한 결과값을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4제곱.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정답을 맞췄을 때와 틀렸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풀고 나서의 토탈 스코어, 전체적인 점수, 총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answer should count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값은 0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WRONG long answer count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맞춘 개수, 이거는 오답의 개수, 틀린 개수겠죠. 그리고 그 토탈 총점, 토탈 스코어에 사용할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세미콜론이 없어도 됩니다. 자, 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총 퀴즈에 해당되는 문제만큼 그 반복을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템이라고 해주겠고요. 어떤 그 컨테이너 자료이냐면 퀴즈를 통해서 우리는 진행할 거죠. 그 퀴즈를 명시해 주겠습니다. 자, 프린트. 그래서 문제는 아이템 0. 요게 이제 요거 하나씩이 순차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들어온 거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인덱스 0인 게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다 라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용자가 그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 정답을 입력받기 위해서 정답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입력을 하면 정답에가 요게 정답이죠. 인덱스 1인 게 다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트로 캐스팅을 해주도록, 형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가 그 수험자가 제출한 답이겠고요. 요걸 이제 평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answer가 뭐랑 같으면 아이템의 이번에는 정답은 아이템 인덱스가 1이겠죠. 그래서 1과 같다면 정답을 맞춘 겁니다.
같다면 answer count가 어떻게 1 증가하면 되겠죠. 복합 연산자 이용해서 1을 증가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토탈 스코어, 토탈 점수, 총점도 어떻게 이번에는 요 해당하는 아이템의 어떤 거 인덱스가 2인 녀석이 해당하는 점수겠죠. 그 점수를 어떻게 마찬가지로 복합 연산자 이용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토탈 스코어의 점수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answer count.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맞추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LG 구문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경우, 오답인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답의 그 카운트를 하나 늘려주고요. 토탈 스코어는 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차감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건 필요 없겠고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뮬을 이용해서 퀴즈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 지금 7개죠. 7번을 그 반복하면서 문제를 제출을 하고 수험자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답 개수라고 할까요? 정답 개수 이렇게 하고 정답 개수는 여기겠죠. answer count 여기입니다. answer count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오답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 개수는 long answer count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해서 뭐가 있냐면 총점이죠. 총점 토탈 스코어라고 할까요? 이거는 토탈 스코어를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보니까 점점점에 약간의 구분하는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프린트해서 어떻게 요거를 몇 개? 30개 정도 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냥 해보죠. 뭐 해보고 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하나씩 출력이 됩니다. 아이고, 문제가 보시면 3 플러스 2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온 거죠. 첫 번째 아이템이 들어와서 문제 출력이 됐고요. 정답을 입력을 하는데 정답이 이제 5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5를 입력을 하면 그 answer count 그 뭐죠? 토탈 스코어가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answer count도 하나 올라가겠고요. 그래서 5. 자, 두 번째 문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2, 그 다음에 8, 다 정답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200, 마이너스 1, 16, 끝에 거 하나만 틀렸다고 해볼까요? 아니, 다 맞췄다고 해볼게요. 2. 그러면 정답의 개수는 7이고, 오답 개수는 0이고, 다 맞춘 거죠. 올백인 거죠. 그랬을 때 토탈 스코어 27. 이 점수를 다 더하면 27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5, 2, 뭐 틀린 한 문제 틀리고요. 두 문제 틀리고 세 문제 틀렸어요. 그럼 세 문제 틀리고 정답 개수는 4개, 맞춤 개수는 4개고 전체 점수는 14점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간단해요. 튜플로 데이터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튜플로 선언을 해서 데이터를 컨테이너 그 자료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묶음으로 또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묶음이냐면 문제, 그 다음에 정답, 그 다음에 해당하는 포인트 스코어. 그래서 이걸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는 어떤 거 리스트를 이용해서 또 하나 이렇게 묶어줘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회원 가입 프로그램입니다. 자, 회원 가입 프로그램을 보면
별거 없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 회원가입 2. 프로그램 종료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회원가입을 진행을 할 거면 1을 선택하세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면 2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런 유도하는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1을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2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전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출력합니다. 회원가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래요.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때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가 꼭 같이 쌍으로 묶어 다니겠죠. 그래서 딕셔너리로 관리하는 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저장을 합니다. 이때 아이디는 키값이 되고요. 비밀번호는 값, 밸류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가 키값에 정해지는 이유는 아이디는 다른 사람과 중복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웹 서비스, 어떤 서비스에서 꼭 하나만 존재하는 유니크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키값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 1회원가입 프로그램 종료를 주려고 사용자 선택을 유도한다. 그래서 회원가입 프로그램, 그래서 1을 선택하고 나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그래서 아이디는 슈퍼맨 2020, 비밀번호 슈퍼 2020.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출력이 돼요, 이제. 그래서 회원가입. 그래서 1을 선택을 했더니 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서 이번에는 배트맨 2021, 비밀번호는 뱃2021로 됐고요. 또 회원가입과 프로그램 종료 선택을 하라고 나오고요. 거기서 2를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종료를 하면서 그동안 가입했던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쭉 다 순차적으로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면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겠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갈게요. 컨트롤 S에서 자, 9챕터의 두 번째 예제입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을 저장해 놓을 컨테이너 자료형 딕셔너리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선언을 합니다. 자, 아직 선언만 했지 아직 아이템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겠고요. 여기다 플래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들어갈게요. drv 플래그 변수는 주로 뭘 진행할 건지 말 건지 true 아니면 false를 지정하는 변수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지정한 이유는 while문에 플래그 변수를 하나 이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플래그 변수의 true, 불리언값 true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무한 루프로 빠지는 while문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자, 1 뭐였죠? 회원가입 1을 선택하면 회원가입입니다. 그리고 2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종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래그 변수를 이용한 이유는 회원 가입을 하면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죠? 프로그램 종료를 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래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겠고요. 인풋으로 받은 것은 무조건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수형으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int로 캐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변수에 담아 놓을게요. 변수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선택한 거니까 select num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만약에 어떻게 select num이 뭐와 같다면 1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input 쓰면 될 것 같죠?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띄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input 해서 이번에는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입력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id라는 변수,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저장을 해주겠고요. 요거를 어떻게
멤버 위에서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 변수에 딕셔너리 컨테이너 자료형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딕셔너리에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그 앞에 여기다가 어떤 거를 키값을 넣어주죠. 키값을 넣어주면 키값이 하나 생성이 되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 밸류가 뭐다? 패스워드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하나가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 프로세스고 2번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2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종료겠죠. 그래서 뭐 LG if로 해서 이번에는 select num이 어떤 거 2와 같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그럴 때는 프린트해서 어떻게 id 번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하는데 여기 위에 이것도 있네요. 프린트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됐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이 지금은 2차례인데 뭐 10차례, 100차례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100명의 회원이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 멤버들을 쭉 돌면서 순회하면서 모든 회원을 다 출력을 하는 프로세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문, 반복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포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는데요. 좀 드릴까요? 예. 포문에다가 포인을 쓸 겁니다. 자, 여기는 아이템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 이 컨테이너 객체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딕셔너리 객체는 딕셔너리 컨테이너 자료형은 키즈라는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키즈가 뭐냐면 여기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키에다 x 복수잖아요. 해당하는 딕셔너리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모든 키들을 다 반환해주는 리스트 타입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키로 받아요. 그러면 모든 키들을 다 반환해서 하나씩 여기다 넣어주면서 포문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키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키가 id겠죠, 결국. 그러니까 키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땡 찍을까요? 땡 찍고 그 다음에 멤버스에서 어떻게 지금 키가 왔으니까 이 키 id죠. 이 키에 해당하는 뭐를 밸류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멤버에 해당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 수만큼 반복 순회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거 한 번 더 찍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플래그가 true로 설정이 되어서 들어오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2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하면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마지막에 꼭 뭘 해줘야 된다? 플래그 어떻게 false로 바꿔서 더 이상 반복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종료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프로그램 종료하면 뭐 회원 가입 없이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한번 회원 가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할게요. 1번 선택해서 회원 가입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슈퍼맨 2020인가요? 네, 2020. 자, 비밀번호는 뭐로 하겠습니까? 슈퍼 2020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한 사람 가입이 됐고요. 또 회원 가입도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해서 이번에는 배트맨 2021 배트 202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 됐고요. 한 명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길동 1, 2, 3, 4 네, 됐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그램 종료하고 싶어요. 프로그램 종료하면 지금까지 가입된 회원들의 그 명단이 회원들 정보가 쭉 리스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슈퍼맨 2020 그 다음에 배트맨 2021 길동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화열이 좀 안 맞는데요. 오화열 안 맞는 거는 뭐 이런 데다가 특수문자 탭 같은 거 넣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입력하세요도 여기도 좀 넣어줄까요? 네. 그리고 여기도 조금 간격을 두도록 할게요. 이 정도 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택한 다음에 슈퍼맨 2020 슈퍼 2020 예, OR이 이제 맞겠죠? 그 다음에 1 배트맨 2021 배트 2021 자, 2번에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OR이 맞게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튜플과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 컴퓨팅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 이런 뭐 문법적인 거 보통 우리가 API라고 그럽니다. API 하나 알고 더 두 개 알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건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